심근경색증 치료 후 재발과 시술 부위의 재협착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는 죽상동맥 경화증이 정상인보다 빨리 진행되며 혈압이 높을수록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심근경색증에 걸릴 위험이 약 2배에서 6배 높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채로 치료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증의 주요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을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심근경색증 재발 예방을 위해 적정 체중과 적정 허리둘레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의 위험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감소시켜 심근경색증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심근경색증 치료 후 안정을 취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심근경색증 치료 후 퇴원한 환자의 경우 처음에는 산책, 체조, 걷기 운동과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고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하루 운동 시간은 10분에서 60분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고 주 3회에서 5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력 운동은 피하고 운동 중 가슴 통증이 발생하거나 심박수가 너무 빠르고 느릴 때 또는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거나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약 2배 높습니다. 간접 흡연 역시 죽상동맥 경화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연을 한 지 1년이 지나면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15년간 금연을 지속할 경우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비흡연자와 비슷해지므로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심근경색증 환자를 위한 기본 식사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통곡 잡곡으로 식사합니다.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며 등푸른 생선을 주 2회에서 3회 먹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는 충분히 먹고 과일은 하루 적당량을 꾸준히 먹습니다.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싱겁게 먹어야 하며 인스턴트 식품과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줄입니다. 하루에 1잔에서 2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원칙들은 외식을 할 때에도 꼭 지켜주세요. 심근경색증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5가지 생활 수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수칙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꼭 실천하세요. 만약 퇴원 후 갑자기 가슴 통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움직이지 말고 휴식하며 안정을 취합니다. 둘째,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으면 우선 사용합니다.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최대 3회까지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해도 가슴 통증이 지속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고 심근경색증 치료가 가능한 전문치료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설화정과 스프레이 타입 2종류가 있습니다. 2가지 약물의 사용법을 꼭 기억하세요. 먼저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은 씹거나 삼키는 방법으로 복용하는 약물이 아닙니다.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혀 밑에 한 정을 넣어 침으로 녹여서 흡수시킵니다. 복용 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5분마다 반복 투여하며 최대 3회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스프레이는 잠시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입안에 1회 분사합니다.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30초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심근경색증 환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니트로글리세린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약의 위치와 사용 방법에 대해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은 혀 밑에 넣었을 때 톡 쏘거나 화끈한 맛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열, 빛, 습기에 민감하므로 갈색병에 밀봉하여 실온에 보관하세요. 심근경색증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심근경색증 환자가 급성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 일반적으로 항혈소판제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혈관 확장제 등이 처방됩니다. 퇴원 후에 이 약물들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심장 근육의 부담을 감소시키며 죽상동맥 경화증을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5가지 약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항혈소판 제제는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관 속 핏덩이, 즉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약물입니다. 이런 효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발생을 예방해 줍니다.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출혈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혈이 예상되는 발치, 내시경 시술, 조직 검사, 수술 등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심장 전문의와 상의 후 약물을 조절해야 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감소시켜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춥니다.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기 전 천식병력이 있는 환자는 꼭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베타 차단제 복용 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맥박이 분당 50에서 60회 미만이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을 때는 의사에게 이야기하세요. ACE 억제제와 ARB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 심장의 부담을 감소시켜줍니다. ACE 억제제 복용 시 마른 기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반사성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지혈증 치료제는 혈중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대표적인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을 복용하면 근육통이 나타나거나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의심되면 의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확장제인 질산염제제는 관상동맥을 확장시켜 심장으로 향하는 혈액과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약물입니다. 심근경색증 약물 복용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용량을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고 약이 다 떨어지기 전에 다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복용을 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울 때에는 기다렸다가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합니다. 절대 한 번에 2배의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약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 시 협심증이 악화되거나 혈전이 생기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면 복용 초기에 어지러움, 현기증,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에는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과 일반 약, 한약 등을 모두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심근경색증의 치료 목표는 막혀있는 관상동맥을 최대한 빨리 재개통시켜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증의 치료 방법은 혈전용해제 정맥주사, 관상동맥 중재술, 관상동맥 우회술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정도, 막힌 혈관의 개수, 혈관이 막힌 위치를 고려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혈전용해제를 정맥으로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관상동맥을 막고 있는 혈전, 즉 혈관 속 핏덩이를 녹이는 방법입니다. 혈전용해제는 증상이 발생한 지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뇌출혈 등 다른 부위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은 동맥을 통해 도관을 삽입하고 관상동맥에 접근하여 좁아졌거나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입니다. 관상동맥 중재술은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은 풍선을 이용하여 혈관을 직접 넓히는 시술입니다. 좁아진 혈관에 풍선을 위치시키고 풍선을 확장시켜 혈관을 넓혀주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좁아진 혈관에 스텐트를 위치시키고 풍선을 확장시켜 혈관을 넓힙니다. 이후 스텐트를 남겨두어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관상동맥 중재술 후에도 혈관이 다시 막힐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스텐트 삽입술이 개발된 이후 재발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약 5% 이내의 확률로 시술 부위가 다시 막히게 될 수 있습니다. 스텐트를 삽입하면 스프링 그물망 사이로 혈관벽이 자라 스텐트를 덮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내피세포가 과다하게 자라면 혈관이 다시 좁아지거나 막히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술 후 첫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다시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슴을 열어 시행하는 수술적 치료이며 막힌 관상동맥은 그대로 두고 흉부, 발, 다리 등 우리 몸의 다른 부위의 혈관을 떼어다가 우회로 새끼를 만들어주어 심장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관상동맥이 3개 모두 좁아져 있거나 좌주간부 혈관이 막힌 경우 또는 삽입한 스텐트 부위에 재협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면 몇 가지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증의 진단검사는 심전도, 심근효소 혈액검사, 심초음파, 관상동맥 조영술, 심장 CT 등이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극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한 뒤 30분 이상 지속되고 휴식을 취해도 완화되지 않는다면 통증만으로도 심근경색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심전도 검사란 피부에 전극판을 부착하여 심장의 전기 신호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심전도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했을 때는 아주 특징적인 심전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의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검사를 통해서도 심근경색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심장 근육 속에 있던 효소가 혈액으로 흘러나오는데요. 혈액검사로 심근효소의 수치를 확인함으로써 심장 근육이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초음파는 심장의 모양, 두께, 크기, 기능, 판막 등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심장의 운동장애와 심장의 기능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검사에서 관상동맥 질환의 가능성이 높거나
심장 발작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서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침습적인 검사로 손목이나 서해부 부위의 동맥에 가느다란 도관을 삽입하고 이 도관을 밀어넣어 심장의 관상동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삽입한 도관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관상동맥을 촬영하면 혈관에 막힌 정도와 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막힌 부위, 정도, 막힌 혈관의 개수, 모양을 판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사와 동시에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매우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경험한 환자들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에 따라 가슴 통증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은땀, 현기증을 호소하거나 호흡곤란이나 턱, 목, 등 또는 왼쪽 팔이나 왼쪽 어깨로 뻗어나가는 통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만 노인이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도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심근경색증의 조기 증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19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인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시 심근경색증 치료가 가능한 전문치료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전문치료병원은 최단 시간 내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과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고 최대한 빨리 전문치료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심근경색증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심근경색증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 되면 심근경색증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근경색증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지만 폐경기 이후인 60대부터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심장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심근경색증이 2배 수준으로 더 높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이, 성별, 가족력과 같은 위험 요인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증에 걸릴 위험이 3배 높습니다. 그러나 혈압을 잘 관리하면 심근경색증 발병 확률을 20에서 25%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심근경색증에 걸릴 위험이 2배에서 6배 정도 높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지질 혈증입니다. 이상지질 혈증을 잘 관리하지 않아 콜레스테롤이 높게 유지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게 되어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요인은 흡연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만과 신체 활동량 부족, 스트레스 또한 심근경색증의 위험 요인입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심근경색증의 발병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흡연을 하면 심근경색증의 발병률은 3배가 아닌 4.5배가 되며 이 사람이 고지혈증까지 있다면 발병률은 무려 16배까지 증가합니다.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도 다 왔는데 천천히 가보자.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러다 말겠지. 왜 이러지? 잠깐만요. 심근경색증의 조기 증상을 알고 계신가요? 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가슴 통증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매우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되며 가슴 통증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은땀, 현기증을 호소하거나 구토를 하기도 하고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턱, 목 등이나 왼쪽 팔과 왼쪽 어깨로 뻗어나가는 통증 확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가슴 통증, 식은땀과 현기증, 호흡곤란, 통증 확산, 심근경색증의 조기 증상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전문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여 최대한 빨리 전문 치료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